예. 예, 중도가 중요하니까 여성 무게로 하시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예, 지금 보시면 하시고, 왼쪽에, 예, 지금, 예. 차례차례 세 분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아주 마음에 드는 질문을 하는 분들은 책을 한 권씩 선물로 드리려 합니다. 예, 먼저, 혹시 이동 마이크 있나요? 없으면 앞에 좀 나오셔서. 자, 함께. 강의를 잘 들었는데요. 제가 제일 궁금한 사안은 지금 현재 저희 약간 지방이라서 체감력이 좀 낮지만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이슈는 한미 FTA에 관해서라고 하는데 제가 알기로 유시민 대표님 의견이 그 과거와 바뀌었는지 아니면은 어떻게 지금 한미 FTA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대학생들의 입장에 맞춰서 잘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한미 FTA에 관한 얘기였고요. 오른쪽에, 예. 평소 존경하는 대표님에 대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강연을 들으면서 이제 작금의 사태를 비추어 봤을 때 이제 대표님의 여러 말씀 중에서도 이제 지도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그 지도자의 선택에 대한 어떤 다른 신자유주의 그런 이론들을 들었는데, 이제 역시 저도 후보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대표님 말씀 듣고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 청년들이 어떻게 감시를 할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지금의 제도에 안에서는 이제 역시 후보자를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점에 비추어서 이제 대표님께서 우리 청년들이 지도자를 선택할 때 어떤 식으로 어떤 자질을 봐야 하고 그다음에 무엇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평소 존경해 주셔서 영광입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저는 국민참여당 어필을 한번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기반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치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아는데, 저희 국민참여당 하면 사실 한나라당, 민주당을 떠나서 특히 또 진보신당이나 민주노동당보다도 좀 더 작은 것 같고, 마치 저희한테 젊은이들에게 특히 잘 안 다가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냥 어떤 정당이보다 어떤 개파적인 성격이 더 많은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많은 어필이 젊은이들에게 안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여기 대표님께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정치 철학, 그 정당의 정치 철학이나 그 다음에 개인의 철학, 앞으로의 유신 대표님이 어떤 행보를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우선 한미 FTA는 여기 길게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그냥 낙공수 27회를 참조해 주시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첫째는 저희 이제 국민참여당이나 또는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비준동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확고히 하고, 각 학교에서 혼자 결정하시지 말고 국민과 더불어 국민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결정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중인데요. 이제 저희가 한미 FTA 보건 분야 협상을 직접 제가 지휘를 했었고, 협상 담당자들을, 미국 쪽 담당자들을 직접 접촉한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그 대신 이제 그 당시 시바우 주미대사가 두 번 저를 찾아왔었고, 또 이제 협상을 이제 뒤에서 지휘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비준하지 말자라고 하는 데에는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제 30개월 미만의 살코기, 뼈 없는 살코기만을 열어줬던 한미 FTA 협상 체결 당시의 상황과 달리 현 정부에서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30개월 이상 쇠고기와 여러 부위, 위험한 부위까지 다 개방을 해버렸다는 거. 협정 내용은 없지만 관계된 거였기 때문에 변화가 있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이익을 볼 걸로 여겨졌던 자동차 분야에서 미국 쪽 요구를 거의 다 2007년도 협정 체결할 때 우리가 다 거부했던 또 그 상태에서 합의되었던 내용들이 거의 그대로 다 미국 쪽 요구대로 되어버렸다는 거. 그 두 가지 때문에 이 한미 FTA는 2007년의 한미 FTA가 똑같지는 않다. 우리가 좀 더 많은 손해를 감수해야 되는 거라서 이제 반대. 두 번째는 2007년 당시까지는 그게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 상황이에요. 그때까지의 금융위기는 다 미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왔었고, 그것 때문에 미국 쪽의 어떤 그 미국식 금융제도나 이런 신자유주의 제도의 수용을 요구하는 압력, 이런 것을 견디기가 몹시 어려웠던 반면 2008년, 2009년 금융위기는 미국발 금융위기였고 월가에서 시작된 것이었기 때문에 미국 제도 중심의 그런 신자유주의적인 세계화 이런 것은 일정 부분 제동이 걸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 2007년, 2006년 당시에만 해도 그 상황이 계속 지속될 걸로 생각을 했고, 일정 부분 그런 세계사적 흐름에 타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판단 아래 이걸 추진했던 건데, 시대 상황이 변경되었으므로 사정 변경은 굳이 안 해도 된다.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는 그 당시 몰랐던 것이 새로 나온 게 있죠. 그 당시 저희가 협상을 할 때에는 협정이 체결돼서 미국 의회가 비준하고 우리 의회가 비준하면 이 한미 FTA 협정은 양국 모두에서 국내법의 지위를 갖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당시에. 근데 오바마 대통령이 얼마 전에 이행법안, 한미 FTA 이행법안이라고 해서 따로 통과시킨 걸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것이 국내법과 같은 위상을 가지는데 미국에서는 주법 밑에 있더라고요. 그럼 이거는 동등한 주권국가 사이에 체결된 의회 행정협정인데 똑같이 이 입법권을 쥐고 있는 연방의회와 대한민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갖는 이런 건데, 이것이 이 두 나라에서 위상이 완전히 다르다면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거니까 좀 할 필요 없겠다. 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비준 동의에 반대하는 입장을 이제 명백히 하고 있고요. 이거 하지 않아도 수출 너무너무 잘 되고 있고 수출 기업들은 돈 너무너무 많이 벌고 있는데 단지 이것이 관세이나 절폐에 한정된 것이라면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으나 사회 제도나 이런 면에서 미국식 표준에 강제적으로 접근시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미 FTA 원안이라도 반대다 그렇게 입장을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래봤자 국회의원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혀 안 들어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후보자 선택 기준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기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물론 아무리 제도가 그런 악을 저지르지 못하게 하는 제도를 완비하고 있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좋은 사람이 권력을 잡았을 때 국가 권력이 좋은 쪽으로 사용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많죠. 여러분들 최근에 여기는 서울은 아닙니다만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 많았죠. 네. 제가 그때 다녀보니까 지방에 다니는데 자기 동네 보궐선거는 관심이 없고 서울시장 선거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시장 뽑아놓고 보니까 좀 다르죠. 예, 근데 저는 이제 박원순 시장님을 볼 때 그 전임 오세훈 시장과 제일 다른 점이 뭘까 본다면 무연고로 그 이른바 객사한 어떤 분 노숙자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에 가셔서 바닥에 스티로폼 깔고 국화한송이 놓고 이렇게 묵념을 하는 서울시장의 모습이 예전에 어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가장 큰 차이, 아주 여러 가지의 차이가 있지만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묻는다면 맹자의 사단론에서 첫 번째 측은지심, 맹자가 무측은지심이면 비인냐, 그러니까 측은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군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론 유명한 건데요.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군자가 아니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는 무소지심이면 비이냐. 잘못을 저지르고도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군자가 아니다. 세 번째 무시비지심이면 비이냐. 예.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없으면 군자가 아니다. 마지막으로 생각이 안 나네. 무사양지심이면 비이냐. 그러니까 겸손하고 사양하는 자세가 없으면 군자가 아니다. 이게 사단론입니다. 원래 이 사단이라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만 세상을 살면서 그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군자만이 그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이 마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또 호연직이고 그렇게 설명해요. 우리 박원순 시장님은 옳고 그름도 잘 가리시고요. 그리고 별 큰 잘못도 아닌데 되게 부끄러워하세요. 네, 그러고 겸손하시고 예, 제일 중요한 게 권력 가진 사람에게는 측은지심.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맞닥뜨렸을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모든 일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모든 선이. 그런 점에 가장 큰 차이가 있죠. 그런 것처럼 어떤 사람이 권력을 가지냐에 따라서 그 권력의 기능과 작동 방식이 달라집니다. 서울시립 때는 내년에 벌써 반값이 되잖아요. 등록금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상급 시간부터 설명했고요. 그러니까 후보 선택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저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사적 이익을 취할까 하지 않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봐요. 이게 이제 공인으로서의 자세. 네. 각하 같은 분은 평생 민간 기업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회사 이익이 곧 나 이익. 우리 회사가 잘 되는 것이고 국가가 잘 되는 거. 이 생각으로 수십 년을 산 분이세요. 지금 내가 잘 살아야 나라가 잘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국가돈 갖다가 집 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과 사의 구분이 원래 없는 분이세요. 제가 2007년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제가 정치적으로 험담한다 그랬는데 실제로 공과 사의 구분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각하께서는 내곡동 파문 이런 것들이 다 원래 시끄러운 나라에서 딱 진심입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뭐 그렇게 하는 변명을 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정말 자기는 올바른 일을 올바르게 했는데 나라가 좀 이상해서 다만 시끄러울 뿐이야. 그래? 시끄러우면 그 원래대로 갖다 놓지 뭐. 5개월 만에 원위치 시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무총리가 나와서 원위치 시켰으니까 끝났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건 아니죠. 5개월 전에 남은 물건을 갖다가 자기 집에 갖다 놨으면 들켜갖고 다시 갖다 놓으면 끝입니까? 그러니까 이 공직 후보자의 선택 기준과 관련해서는 여러 기준이 사람마다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공사를 구분할 줄 아는가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공사를 구분하는 자라야 악을 덜 저지릅니다. 두 번째는 측은지심이 있는가. 그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측은지심. 예. 그 점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꼭 측은지심이 많은 사람을 뽑으시기 바랍니다. 예.